지난달 70대 김 씨는 은행에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퇴직금 2억 원의 1년 이자가 고작 300만 원, 한 달 25만 원이라는 거죠. 아니,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김 씨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2026년 지금 우리 세대의 돈에 대한 규칙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변화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느냐면 어제 상담했던 75세 박 씨 때문입니다.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국민연금 80만 원, 부족한 120만 원은 매달 저축해서 꺼내 쓰고 계셨죠. 이대로라면 5년 후 통장은 바닥입니다. 그런데 박 씨는 몰랐습니다. 그냥 쓰는 만큼만 쓰면 되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조용히 새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끝없이 오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30분 동안 드릴 이야기는 은행도 보험 설계사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정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득이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수백만 원, 아니, 어쩌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겠다고요. 특히 마지막 5분에 드릴 시니어 돈 지키기 체크리스트. 그 부분은 꼭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펜과 종이 준비하셨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진짜 생명줄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바로 금리의 함정. 작년 은행 금리와 지금 금리 정말 많이 달라졌죠? 2022만 2023년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45%였습니다. 1억 원 넣어두면 40만 500만 원이 이자로 들어왔죠. 하지만 지금은 2.5%도 찾기 어렵습니다. 같은 1억 원이 이제는 250만 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자가 줄어들면 결국 생활비를 원금에서 꺼내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8세 이 씨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에서 나오는 이자와 연금으로 생활하셨죠. 2023년에는 월 50만 원의 이자가 나왔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120만 원 정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 30만 원, 이자 20만 원이 사라지니 결국 원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높은 이자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요즘 연 8%, 10% 문자 많이 오죠? 정상 금리가 2.5%인데 8%를 준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72세 최 씨 할아버지도 10% 준다는 투자에 8천만 원을 넣었다가 처음 2달 이자만 받고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피해 정말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중은행 금리보다 2배 이상이면 무조건 의심. 안전한 투자는 오직 은행증권사 등 정식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낮은 시대, 우리는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까요? 생활비 계좌 따로 만들기. 6개월 생활비는 입출금 통장에, 나머지는 1년 정기예금에, 만기 때마다 금리 높은 곳으로 갈아타기. CMA 통장 활용하기. 입출금처럼 자유롭고 은행보다 이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국채지방채 조금 섞기. 증권사에 가서 국고채 3년짜리 주세요라고 하면 다 안내해 줍니다. 예금보다 0.5% 정도 이자가 높고 원금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연금 제도의 변화입니다. 국민연금 2055년 고갈 이야기 뉴스에서 보셨죠? 지금 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지급 중인 연금을 갑자기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옵니다. 첫째, 연금 인상폭이 과거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가가 3% 오르면 연금을 2%만 올려주는 시기죠. 받는 금액은 늘어도 체감 가치는 줄어드는 겁니다. 둘째,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릅니다. 연금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늘어나니 결국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70대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는 18만 200만 원. 하지만 국민연금 평균은 60만 원. 부부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됩니다. 매달 8만 100만 원이 부족한 구조예요. 이 부족한 금액은 결국 자산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생활비 예비자금, 3천만 원 정기예금 CMA, 2천만 원 배당주, 월배당 ETF, 2천만 원 안전한 채권. 이렇게 분산하면 월 3,040만 원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월 최대 32만 원. 집 한 채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 가서 상담만 해보면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세대교체입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집값은 무조건 오르는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지역에 따라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입니다. 집은 많은데 살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예요. 특히 3040년 된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집이 있다면 2020년 후엔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67세 정 씨는 지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빈 채로 6개월씩 나가고 가격도 떨어져 결국 손해보고 팔았죠. 그런데 더 오래 버텼다면 손해는 더 컸을 겁니다. 반면 지금 거주하는 집은 다릅니다. 그건 투자 목적이 아니라 생활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큰 집에 혼자 또는 부부만 살고 있다면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볼 때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 2억 원짜리 집으로 옮기면 3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월 7만 10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계획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는 상속을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오히려 지금 증여하는 편이 세금도 적고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70대에게 위험한 지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보험료. 보험 5개, 7개, 많게는 10개 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정작 보험금은 거의 못 받습니다. 74세권 씨 할머니는 보험료만 월 45만 원. 10년 동안 5,400만 원을 냈지만 받은 건 150만 원뿐이었습니다. 70대 이후 필요한 보험은 딱 2가지입니다. 실손보험 필수 1개만, 암보험 1개면 충분, 종신보험, 사망보험 등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보험만 정리해도 월 2,030만 원 절약됩니다. 두 번째 위험 지출, 바로 자녀 지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엄마, 이번 달에 돈이 좀 부족해서. 아빠, 애들 학원비가 너무 올라서. 이렇게 자녀들이 손 내밀 때 거절하기 참 어렵죠. 그래서 조금 도와주다 보면 어느새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나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죄책감 느끼는 자녀들 정말 많거든요. 게다가 여러분이 지금 쓰는 100만 원은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지켜줄 안전판이 될 돈입니다. 지금은 여유롭게 보일지 몰라도 나중엔 의료비만 한 달 100만 원 나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딱 하나 세우세요.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건 멈추고 정말 급할 때만 도와준다. 이 원칙만 지켜도 매달 30만 원에서 70만 원은 지킬 수 있어요. 이 돈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생명줄이 됩니다. 세 번째 위험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70대 이후엔 병원비가 정말 빠르게 늘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언젠가 써야지 하면서 그 부담을 그냥 참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새어나간다는 겁니다. 약값 1만 원, 2만 원, CT 한 번, MRI 한 번 찍으면 20만 원, 검진 조금만 추가하면 50만 원이 금방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절대감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월 평균 의료비를 기록하는 습관이 꼭 필요해요. 한 달 동안 병원,
약국, 치과에 쓴 비용을 기록해 보세요. 그걸 기준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강비 예산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세요. 병원 갈 때마다 자기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 지원 제도가 정말 많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노인 외래 정액제 같은 것들요. 병원비가 일정 금액 이상 나오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제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다 내세요. 이건 진짜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꼭 알아야 하는 4가지 큰 변화였습니다. 금리 하락, 연금 현실, 부동산 세대 교체, 그리고 위험 지출.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절반은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드릴 내용이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니어 돈 지키기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건 꼭 메모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재정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핵심 규칙입니다. 1번. 돈이 새는 곳을 먼저 막아라. 보험, 자녀 지원, 의료비. 이 3곳을 줄이면 월 평균 5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세이브됩니다. 2번. 예금은 한 곳에 묶어두지 말고 갈아타라. 1년 만기, 금리 높은 곳으로 계속 이동해야 합니다. 조금 귀찮아도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3번. 생활비 통장은 따로 만들 것. 6개월 생활비만 입출금 계좌에 두고 나머지는 예금 채권 CMA로 분산. 4번. 너무 큰 집이 고민이라면 다운사이징 검토. 집 한 채 붙들고 생활비가 부족한 건 노후를 스스로 위험에 몰아넣는 선택입니다. 5번. 기초연금은 꼭 신청한다. 혹시 안 될 것 같아도 신청해보세요. 1년에 384만 원, 10년이면 3,800만 원입니다. 6번. 모든 지출은 월별 고정비 기준으로 관리. 감으로 관리하는 순간 구멍이 납니다. 종이에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지출이 절반으로 줄어요. 7번. 절대 고수익 문구에 속지 말 것. 은행 금리가 2%인데 8% 준다? 이건 100% 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저는 단 한 분이라도 더 몰라서 돈 잃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체크리스트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해질 겁니다. 펜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여러분께서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꿉니다.